한방 눈이 포근하게 내려 더욱 운치가 있는 창경궁. 주피디는 벽이 없는 복도, 즉 철랑을 걸어 내전 권역으로 향합니다. 철랑은 명정전 뒤편에서 내전의 시작점인 빈양문까지 이어지는데 궁궐 정전과 내전을 이렇게 연결한 것은 창경궁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전이라고 하지만은 온전히 사적 공간만은 아닙니다. 왕비의 침소처럼 완전히 사적인 장소도 있지만 국왕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공적 활동과 겹치기도 합니다. 빈양문을 통과해 처음 만나는 전각, 함인정이 그런 곳입니다. 사방이 뚫려 있어 왕과 왕실 가족들의 휴식 공간이면서 영조 임금이 과거 급제자에게 어사주를 내려주며 화기애애한 축하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원래 함인정 자리에는 정자가 아니라 인양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탄 후 지금의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공길이 왕 앞에서 광대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인양전 앞마당에서 왕실 가족이 유희를 즐겼다는 기록 등으로 봐서 실제 광대놀이 장소는 지금의 함인정 부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인정에서 마당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환경전이라는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기쁘고 경사스럽다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조선 왕실에서 일어난 슬프고 우울한 한 사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항복한 후 청나라 심양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8년간의 인질 생활 끝에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 그는 창경궁 환경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귀국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34살 건장한 세자의 갑작스런 죽음,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얼굴의 7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와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 같았다. 의혹의 중심에는 아버지 인조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자신을 폐하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올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들을 독살했다. 이것이 소현세자 죽음에 대한 유력한 가설입니다. 소현세자 사망 후 인조는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 역시 누명을 씌워 죽이고 세자의 어린 세 아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 둘을 죽게 만드는 등 자식과 그 가족에 대해 극도로 잔인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바로 옆 경춘전은 여인의 공간이었습니다. 인수대비, 인현왕후, 해경궁 홍씨 등이 경춘전을 사용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곳 경춘전에서 훗날에 22대 왕 정조를 낳았습니다. 영화 사도에 보면은 사도세자는 정조가 태어날 때 용이 경춘전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꾼 후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가족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인이 이 그림으로 부채를 만들어줬는데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어갈 때 부채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제 궁궐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중궁전으로 가볼까요? 창경궁의 중궁전 이름은 통명전입니다. 왕비가 사는 중궁전은 다른 건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붕 위에 용마루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붕을 무량각 지붕이라고 하는데요. 창경궁 통명전뿐만 아니라 경복궁의 교태전, 창덕궁의 대조전, 경희궁의 회상전 등 왕비의 처소는 이렇게 지붕 밑부분이 밋밋합니다. 왜 중궁전 지붕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새로운 용이 태어나는 집이니 용마루를 얹지 않았다는 설, 중국의 건축 기법을 따왔다는 설 등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궁궐에 가서 무량각 지붕을 보면은 이 건물은 왕비의 처소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명전에서는 영조 임금과 정순왕후 간 혼례식의 마지막 절차가 거행됐습니다. 왕의 혼례식은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단계인 친영,
즉 영조가 정순왕후를 통명전으로 데려오는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난 후 새 왕비를 맞아들인 것이었는데 당시 신랑 영조는 66살, 신부 정순왕후는 15살이었으니 이걸 파격이라고 해야 할지 주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순왕후는 이후 경주 김씨 세력의 중심이 돼 왕실 내부의 역학관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조 사후에는 정약용 같은 선왕의 측근들을 숙청하고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정조 지우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통명전 옆의 양화당은 인조 임금과 관련이 깊습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던 인조는 46일 만에 성 밖으로 나와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르고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인조가 거처로 삼은 건물이 양화당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을 거치며 궁궐에서 그나마 온전한 건물이 양화당이었습니다. 양화당 동편에 있는 집복헌입니다. 복을 모으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문을 들어서니 마당을 둘러싸고 아담한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험 있는 궁궐의 다른 건물들에 비해 포근한 느낌이 들죠. 이곳은 후궁의 처소였습니다. 집복헌에서는 영조의 후궁 영빈이 씨가 사도세자를, 정조의 후궁 수빈 박씨가 순조를 낳았습니다. 집복헌과 한 집으로 붙어있는 건물은 영춘헌입니다. 정조 임금이 독서실 겸 집무실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옆에 후궁 수빈 박씨가 지내고 있었으니 만나기가 수월했을 듯 합니다. 정조는 이곳에서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살 어린 나이 때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광경을 목격한 후 불안하고 위험한 세손 시절을 거쳐 애민군주로 조선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다 숨을 거뒀습니다. 정조 이후 조선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영춘헌을 지나 얕은 언덕을 올라가면은 나무만 심어진 빈 땅이 있습니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거처로 지어준 자경전이 있던 곳입니다.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창경궁이 잘 내려다 보이는 요즘 말로 하면은 뷰 맛집 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창경궁 밖 동편에 있던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어머니에 대한 정조의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고종 때 경복궁 복원에 쓰기 위해 헐려 빈 땅이 되었고 일제 때 이 자리에 박물관이 세워졌다가 1992년에 철거됐습니다. 이제 후원 권역으로 이동해 볼까요? 창경궁 후원의 대표는 멋들어진 연못 춘당지입니다. 흰 눈이 내려앉은 연못이 색다른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사실 이곳에는 국왕이 직접 농사 짓는 의식을 행하던 논이 있었습니다. 농경국가 조선에서 농사의 중요성을 임금도 직접 체험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바뀌던 1909년에 왕의 논이 연못으로 바뀌고 오랜 세월 뱃놀이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창경궁 복원 과정에서 유원지 시설을 정리하고 연못 안에 작은 섬을 만들어 우리 전통 양식으로 연못을 다시 조성했습니다. 창경궁에 원래 있던 춘당지는 큰 연못 위쪽에 작은 연못입니다. 창경궁 후원 맨 위쪽에는 궁궐과는 어울리지 않는 튀는 모양의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대온실입니다. 대온실은 창경원 시절 식물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제는 1909년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꾸면서 동물원과 함께 이 식물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었습니다. 일본인이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가 시공한 이 온실은 근대 건축의 선진성과 제국주의 문화 침탈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양 건축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돼 식물원은 창경궁 복원 과정에서 헐리지 않고 보존됐고 등록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창경궁은 지난 500여 년 동안 온갖 시련을 견딘 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과 반란, 화재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망국의 시기, 유원지로 전락해 명맥이 끊어질 뻔했으나 우리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창경궁을 다시 궁궐로 세웠습니다. 다시 찾은 우리 궁궐 창경궁. 이제는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키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